코로나19를 계기로 동물과 공생하는 법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사람과 동물, 환경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물병원을 찾은 반려견이 몸속에 내장된 마이크로칩을 점검받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면서 반려동물에 무선식별 장치를 부착하는 게 필수가 됐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갈수록 늘고 있는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한 해에 13만 마리 정도가 버려지고 한 절반 가까이가 이제 죽음을 맞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든지 막고자 이제 동물 등록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이는 동물의 유실이나 유기 방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기된 반려동물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져섭니다. 유기된 반려동물들이 야생화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야생화된 유기동물은 농장을 오가며 병원체를 옮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과 접촉하는 사람들도 감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사스와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까지 전염병의 약 70% 이상이 동물에서 온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주목하게 된 개념에는 비교의학이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은 사람과 동물 간 경계가 없다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21세기 들어서는 더 확장됐습니다. 바로 원헬스입니다. 원헬스는 사람과 동물, 환경이 서로 연결돼 있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수의학계가 일찍이 원헬스에 주목한 건 동물의 질병 요인이 사람과 환경에 얽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은 생태계 파괴에 대한 경각심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망가지고 또 그 환경 안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야생 동물들이 기후 변화로 해서 죽고 나면 그게 이제 머물고 있던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를 찾아 나서거든요. 그 숙주가 누가 될까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종이 많이 늘어난 종, 인류거든요. 축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대규모 공장식 축산이 행해지는 점도 문제입니다. 동물이 한데 밀집해 있는 환경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제 축산 부분이에요. 공장식 축산업을 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그래서 적어도 동물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소들이 자연 상태에서 살다가 적당한 양의 우리가 육류를 소비해야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수공통 감염병의 감시 시스템은 더욱 원헬스 가치를 중심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2003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H5N1형이 발생했을 당시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동물보건기구, UN 식량농업기구 등은 공조해 위협에 대응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원헬스 담당 부서를 두고 농무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대응과 방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환경을 복지부에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하는 환자들에 관련된 문제를 환경부에서 하겠습니까? 사람한테 보고 환경에서 보던 것들을 축사에서 응용해보고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맞춰볼까요? 다 달라요.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부처 간에 있는 장벽들이 좀 허물어져야 될 대표적인 분야가 방역과 감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중보건 문제는 인간의 질병만을 감시하고 치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 전체를 감시하고 동물과 사람의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원헬스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헬스가 자리 잡아야 인류는 어떤 전염병이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가장 긴 충격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함에 있어 인수공통 감염병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가 됐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관계 맺기가 깊어지는 만큼 인류는 어떤 태도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동물과의 공생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